무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소장입니다.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어요. 분양 면적이 24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17평 정도 되는 좀 작은 사이즈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고객분들이 자녀도 없으시고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입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고 주상복합으로 분양이 된 곳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법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작은 집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야당 공간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은지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맞벌이 부부시거나 자녀 계획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현관부터 어떻게 나당 공간, 우리 가족당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현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아이덴티티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없겠냐,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요거를 좀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들어섰을 때 왼쪽 편에는 키 큰 신발장이 하나 있었고 반대편에는 좀 작은 현관 팬트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팬트리 같은 경우가 사이즈가 애매해서 용도를 어떻게 쓰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결과 이 신발장을 팬트리 안으로 옮기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팬트리 자체가 이중 수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신발을 수납할 수 있고 하부에는 가지고 계신 슈드레서나 여행 캐리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 하부를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방감을 가지려고 했을 때 키 큰 장이 꼭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하프장을 만들고 하프장 하부를 살짝 띄어서 여기다 신발을 자주 신는 것도 넣어둘 수 있고 상단이 오픈되어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해드렸습니다. 현관은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한 거 가지고는 답답함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현관을 들어섰을 때 정면에 벽체가 하나 보였습니다. 이 벽체가 뭐냐면 기존에 이 안방하고 면해져 있었던 드레스룸이었어요. 근데 이 드레스룸에 있는 계구부를 저희가 구조 변경을 대대적으로 해서 드레스룸을 바깥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레이아웃을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닫혀 있는데요, 드레스룸을 저희가 바깥 부분으로 내어줌으로써 복도처럼 생기는 공간이 있고 정면에 바라봤을 때 차고가 보이게 되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다른 인트로가 생겼다. 이런 레이아웃들은 가족이 많이 없는 집들은 충분히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용부가 작은데 이 변화가 드라마틱해요. 공용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용부로 들어서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화장실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습니다. 공용부가 있긴 한데 주방이 굉장히 작죠. 주상복합이라서 오피스텔로 분양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방이 실제로 생활할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주방도 있다, 이런 개념의 주방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작은 평형대들은 부집합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큰 방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피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 작은 주방을 방 하나를 아예 확장을 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이 하나 없어지고 주방과 다용도실의 공간이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원래 있던 주방 자리에는 리클라이너를 배치해서 TV가 있는 거실의 형태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요, 그 옆에가 제작 벤치와 큰 테이블이 들어갔죠. 여기 같은 경우는 다이닝과 홈 오피스 역할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공간이 또 조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간의 시퀀스는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방을 하나 없애는 게 괜찮냐, 두 번째는 너무 지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고려된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하실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입지 자체가 해외에서 오는 금융 바이어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를 기른다기보다는 혼자 혹은 두 분이 잘 지내시다가 임대사업으로 돌렸을 때도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그런 고려 하에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이긴 하나 아이를 키우는 조건보다는 부부가 여기서 시간을 잘 보내시고 임차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요건으로 넘어가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임차를 하게 되거나 나중에 렌탈을 하게 됐을 때도 굉장히 유니크한 뷰티크 호텔이나 컨도미니엄 같은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컨셉을 가지고 좀 공간을 구성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방에 있던 자리를 우리 가족분들이 되게 아끼시는 리클라이너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리클라이너를 세팅을 하고 우리 또 아내분께서 취미나 이런 낙이 TV를 좀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시는데 이 TV가 걸릴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주상복합이나 도시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창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큰 TV를 걸 벽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거실에 붙어 있었던 이 방을 철거함으로써 다 철거하고 개방시켜서 이 오픈감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벽을 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오픈을 하고 일부분은 닫혀 있는 구조죠.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뒤에 있는 키 큰 장까지를 딱 끊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TV가 걸 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장된 날개벽을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럼 가지고 계신 리클라이너에서 앉아서 TV도 보시고 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싱크대 자리는 저희가 홈바의 기능과 그리고 우리 남편분께서 뭐 레고 같은 걸 좀 디스플레이 하시고 술 같은 거를 좀 진열하고 싶다 하셔서 장식장과 홈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이 뷰가 이런 시퀀스가 굉장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옆 공간은 원래 여기가 거실의 공간을 하는 공간이었겠죠. 근데 너무 이제 층고가 높은 데다가 좁다 보니까 이게 세장하다고 제가 가끔 설명드리잖아요.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럴 때는 오브제나 가구들을 최대한 바닥으로 붙여서 공간의 스케일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창가 쪽을 면해서 제작 벤치를 만들어 드리고요. 좀 큰 다이닝 테이블 하나, 그 반대편에 1인체가 놓여지게 됩니다. 공간이 작을수록 여러 기능들이 중첩이 되면 제가 좋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제작 벤치를 사용했던 이유가 하부에 수납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재택근무를 가끔 하시기 때문에 서류나 이런 것들 넣어두실 공간도 필요해요. 근데 공간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책장을 만들어서 넣어두기 되게 불편한 옵션이잖아요. 제작 벤치를 만들어서 하부에 수납과 서류 같은 걸 좀 보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제작 벤치가 굉장히 유용한 장치라 생각해요. 무화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의자가 픽스되는 곳에는 가능하면은 테이블이 다리빨 자체가 가운데로 모여 있는 게 좋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야지 들고 나갈 때 무릎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딱 제안을 드렸고요. 여기 야경이 굉장히 멋져요.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렸을 때 바깥에 있는 시티뷰와 브론즈 경들이 빛을 산란하면서 굉장히 몽환적인, 혼자나 둘이 신혼부부가 살았으면 내가 여유만 되면은 꼭 한번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는 홈 오피스의 역할을 겸해야 되기 때문에 줌 미팅이거나 재택근무를 하실 때 또 거기에 관련된 또 기능들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제작 벤치 위에 충전할 수 있는 컨센트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여유롭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컴퓨터가 상시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켠에 놓고 쓰시다가 회의하거나 서재로 쓰실 때 꺼내놓고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을 하나를 제가 없앴죠. 이 방에 주방의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방 같은 경우가 저희가 좀 고민을 또 많이 했어요. 원래 작은 집이 큰 집보다 설계가 더 어렵거든요. 창을 면에 있는 이 옆에서 살짝 어긋나게 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상복합이고 SRC 구조입니다. 여기 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아일랜드를 사각형에 가깝게 좀 만들어 드렸어요. 가로 길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이렇게 비례감으로 넓게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그렇게 비례감 있게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일랜드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좀 유니크한 아이콘처럼 보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도 저희가 지금 갖고 계셨던 리클라이너 딱 맞춰가지고 비비드한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를 딱 줬죠. 화이트 우드의 이런 깨끗한 베이스 위에 큐빅처럼 이렇게 주황색 컬러의 아일랜드가 딱 꽂혀 있다 보니까 포인트 되는 컬러가 느낌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일랜드 크기는 1600에 100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일부러 앞쪽에 홈파 체어 같은 걸 놓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일랜드가 앞쪽에 있고 또 측면에 창이 면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호텔 같은 느낌이 나요. 아일랜드 뒤에는 또 뭐 어떤 기능이 필요하죠? 냉장고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쿡 공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배면을 저희가 이렇게 찌글찌글한 기둥들을 플랫하게 잡아서 살릴 수 있는 공간들은 수납장으로 만들어 드리고 어긋나 있는 벽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갈한 공간으로 배면을 잘 만들어 드렸고요. 측면에 돌아가 보면은 화장실이 면에 있어서 이런 설비 구조가 다 가능했었는데요. 여기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왜 일로 왔을까? 오피스텔로 처음부터 분양을 했던 곳이다 보니까 공용부 화장실 안에 빌트인 세탁기 하나 있죠. 옆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원룸 가면 많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제거를 하고 주방 부분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 아파트 구조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얘를 옮기면 안 돼요. 왜냐면 아랫집에서 진동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구조적으로 이런 울림이나 소음 같은 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주상복합은 대부분 그런데 라멘 구조가 되어 있는 집에
집에서는 윗집에 이런 진동이 아랫집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건축 구조 자체가 진동을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벽식 구조라 부르는 일체식 건축법이 있습니다. 바닥, 벽, 천정 이 전부 다가 콘크리트로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이런 구조들은 배수관이나 싱크대나 진동 소음을 나타내는 것들이 위치를 잡을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 자체가 라멘 구조라서 진동이 전달될 염려는 없다는 거 제 관리소에 다 확인하고 한 겁니다. 여기는 진짜 풀옵션으로 단기 렌탈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제가 들어가서 한번 한 달만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구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안방과 여기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좀 특이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버무려서 가족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붙어서 공간적 솔루션이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앤 매너나 스킬이나 이런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레이아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안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관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드레스룸 자체가 안방에서 진입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우리가 개방감을 가져가고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 드레스룸을 바깥으로 뺀 옵션을 말씀드렸죠. 이 가족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굉장히 중요하게 엮어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과 아내분이 라이프 스타일이 두 분이 완전히 다르세요. 같은 시간에 퇴근해서 같이 씻고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두 분 다 일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전 집에서 불편함이 안방의 면에 있는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붙어있다 보니 자꾸 한 사람이 잠을 깨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방에 붙어있었던 이 드레스룸을 바깥으로 가져오면서 두 가지를 얻었죠. 우리 가족분들이 원하셨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잠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관을 들어왔을 때 바로 마주하게 되는 답답함을 좀 없애고 싶다. 그 두 가지를 프로그램과 사이트와 무아의 직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풀어낸 거잖아요. 드레스룸이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씻고 주무셔도 다른 분이 퇴근하고 오셨을 때 혹은 새벽에 일찍 나가실 때 서로 공간적으로 소음이 섞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거실에 있었던 공용부 화장실이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드럼 세탁기가 하나 들어있고 손 씻는 공간만 있고 변기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묶어서 세탁기를 바깥에 꺼집어내는 옵션과 그리고 화장실 구조를 바꾸면서 제가 샤워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있는 화장실 두 개 다 샤워를 하실 수 있고 변기도 쓸 수 있는 제대로 기능을 갖춘 화장실이 돼버렸죠. 이것처럼 두 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생활하시는 방식이 다르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각자 하나씩 사용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셨던 수면의 장애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레이아웃과 공간 구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은 디자이너분들이 너무 많이 보시니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셔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방법이에요. 일반 아파트의 소방 규정을 받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준하는 소방법을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적용돼야 되는 소방이 뭐가 있을까? 방염 재료를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방염이 무슨 의미냐? 불이 나거나 불이 붙었을 때 최대한 지원하는 걸 이제 방염 재료라 그러거든요. 수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방염 재료가 다 적용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까지, 그리고 이런 벽지까지. 근데 보통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오피스텔을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런 거예요. 일반적 건축 자재가 많이 소비가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방염이 붙어있는 특수한 소재가 많이 소비가 될까? 일반 소재가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종류도 많고요, 재고 확보가 좀 쉬워요. 근데 방염이 들어가는 것들은 수요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색상이나 뭐 소재의 패턴감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실 때는 두 번, 세 번 수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이번에 3번이나 하긴 했는데 공급업체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바꾼 해프닝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재를 쓸 때 방염 필증을 줄 수 있는 요 재료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5층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외부의 면에 있는 큰 창호들이 절반 정도가 불이 났을 때 강제 배기가 되도록 위에 시스템들이 다 붙어 있어요. 커튼박스 안으로. 이 창문들은 함부로 막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리클라이너 있었던 요 창문은 저희가 막았어요. 이 창문은 저희가 이 관할 소방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관리소랑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확인했는데, 여기만 이제 환기창이었던 거죠. 주방 옆에 있으니까. 이 창문은 소방하고 무관한 창문이에요. 저희가 다 확인한 다음에 뭘로 막아서 이 공간은 저희가 내실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나머지 창들은 지금 다 오프닝이 살려놨죠. 자, 이런 것들 함부로 절대로 막으면 안 되신다. 꼭 관리소와 관할 소방서와 확인을 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방염 재료나 소방법 무시하고 만들어 놨다가 무조건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집을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무화과 가끔씩 이렇게 작은 집들도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오피스텔이나 단기 렌탈집이나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트렌드 코리아나 우리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예측하는 그런 도서나 정보들을 보면은 계속 오랫동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렌탈이라고 하는 이런 재밌는 구조를 통해서 여기 좀 계시다가 빌려주기도 하고 나는 또 다른 집 빌려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주거의 형태가 바뀔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 때도 좋고 그리고 미래에 이 집 자체가 또 나의 수익원이 되면서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방식으로 주거를 영위하고 미래 주거 형태의 하나의 장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작은 면적의 프로젝트지만 저희가 끄집어내서 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평생 살 집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몇 년 동안 잘 지내다가 투자나 이런 렌탈로도 구조를 가져가실 분들은 이번 영상을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